2021년 KCC 정상영 회장이 별세하면서 정주영 회장으로 대표되는 현대가 1세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의 빈소에는 현대가 2, 3세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정몽준 이사장, 정몽규 회장 등 범현대가 인물들이 빈소를 찾았었죠. 그러나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장례식장에는 현대그룹의 조화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아직 현정은 회장이 시속 부인 고인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죠. 사실 정몽은 회장의 아내에서 현대그룹을 이끌게 된 현정은 회장은 현대가 남자들과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영자 돌림을 쓰는 1세대에서는 KCC 정상영 회장과 몽자 돌림을 쓰는 2세대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몽준 이사장과의 갈등이 있었죠. 현정은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형제와 아들들의 경영권 분쟁은 왜 반복되어 왔을까요? 자, 오늘은 가정주부에서 현대그룹을 이끌게 된 현정은 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현정은 회장은 뛰어난 엘리트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신한해운 창업주인 현정은 회장과 용문학원 김문희 이사장의 차녀였으며 할아버지 현준호는 호남에서 유명한 부자로 호남은행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직물산업을 이끈 김영주 회장으로 외삼촌이 정치인 김무성입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던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울산으로 내려갑니다. 현대조선이 대형 선박을 건조했는데 그 명명식에 부친이 초대받은 것이었죠. 그녀의 아버지와 정주영 회장은 함께 해운 사업을 하며 막역해진 사이였습니다. 현정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배에 도착하자 한 어른이 직접 가방을 받아주며 안내하기에 그냥 회사 관계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른이 정주영 회장이란 소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정 회장은 현정은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고 아들 몽은에게 그녀와 연애할 것을 지시합니다. 현정은은 훗내 남편의 첫인상에 대해 군인이라 머리가 짧았는데 인상은 좀 별로였다. 처음 만났는데 사격장에 가서 총 쏘는 법을 알려주는데 사람이 듬직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몽은은 데이트를 하고 나면 아버지에게 매번 경과를 보고했는데 정 회장이 오늘은 청혼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고 하죠. 결국 두 사람은 교제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녀에게 시댁은 너무도 낯선 세계였습니다. 재계에서 유교적 가풍으로 유명한 현대는 엄격하고 독특한 며느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등의 수칙은 물론 매일 새벽마다 정주영 회장의 자택을 찾아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며느리 겸상은 허락되지 않았고 집안의 큰 결정은 모두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여기에 따라야 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란 그녀에게 현대가에서 적응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30년 가까이 가정주부로 지냈고 단 한 번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부로서의 삶은 남편이 타계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던 정몽은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 상황에서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살아온 현정은이 경영에 나설 것을 전격 선언하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정은이 그룹 총수로 취임한 시점 현대그룹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 1위를 자랑하던 그룹의 외형은 왕자의 난을 거치며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아산과 현대상선은 정몽원 회장이,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이사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몽원 회장이 현대건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부도를 맞게 되었죠.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현정은 회장에게는 현대가 남자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상영 KCC 회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상영 회장은 평소 말투와 행동 그리고 외모가 정주영 회장과 비슷하여 리틀 정주영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 전쟁의 배경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몽원 회장의 장모 김문희 이사장이 현대그룹 지주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몽원 회장의 장모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인수한 것은 현대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의 현대그룹 지배권은 강화되었지만 그가 타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국계 펀드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때 정상영 회장이 현대가 협의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고 경영권 방어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백기사를 자처했던 정상영 회장은 현정은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려 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대그룹이 정씨에서 김씨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죠.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 이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정상영 회장과 김문희 이사장의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상영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식 매입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우려한 현대그룹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가 상중에 몰래 주식을 매입하고 유족의 상속 포기를 종용했다고 하는 김문희 씨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김문희 이사장은 처음에는 M&A 방어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영권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대량 매입한 것을 보면 경영권을 뺏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 회장은 현대그룹 인수를 공식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정씨 일가의 것이며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김문희 씨가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셨더라도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정상영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현정은 회장은 국민기업화 방침 발표로 분위기를 단숨에 돌려놓았습니다. 국민주 공모에 성공하면 KCC 지분은 물타기 되어 지분 규모가 역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KCC가 주식 보유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유한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2004년 3월 주주총회에서 현 회장이 완승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이미지가 하락한 현대는 이번 분쟁으로 이미지에 다시 먹칠을 해야 했죠. 그리고 현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승리한 지 2년 뒤인 2006년, 이번에는 시동생인 정몽준 이사장과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몽준 이사장이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현 회장이 백방으로 연락을 취해도 정몽준 이사장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반대임을 직감했다고 하죠. 이에 현정은 회장은 넥스젠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 위협을 넘겼습니다. 이들 기업이 현대상선 주식을 사들여 우호 지분을 형성하는 계약으로 현대상선의 주가가 내려가면 그 손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물어주는 위험도가 큰 계약이었죠.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정은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정주영 회장의 형제와 아들들은 현대란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현 회장과의 끊임없는 경영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가의 큰형 노릇을 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현대가에서 현대건설은 의미가 남다른 기업이었는데 현대그룹의 모태이자 상징이었던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 기업은 정주영의 오남인 정몽원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정몽원의 손에서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력한 후보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주인이었던 현정은의 현대그룹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현대의 상징인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이 회사가 매물로 나오자 현대그룹은 적극적이었는데 현대차그룹은 의외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TV 광고를 통해 정주영 회장이 정몽원 회장에게 현대건설을 물려주었다. 따라서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정몽구 회장 또한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현대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말을 바꿨다며 공격을 시작했죠. 24개 중앙일간지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을 기대합니다. 자동차 강국으로 기억되는 대한민국, 현대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이는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건설에는 신경 쓰지 말고 자동차 사업에나 전념하라는 우회적인 비방이었죠. 이에 현대차그룹은 무대형으로 일관했으며 참여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일관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으며 자동차 사업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건설 인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당시 재계 2위였던 현대차그룹의 승리를 예상했죠. 그러나 반전이 발생합니다.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이 5조 5천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죠. 현대차그룹은 난리가 났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대라는 기업의 정통성을 놓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싸움은 현정은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발생했죠.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1조 원의 실체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시, 실제 이 돈은 외부 자본임이 드러났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대차그룹 또한 맞고소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의혹 횟수가 불충분하다며 예비 협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 능력이 있는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게 타당했다.
만약 현대그룹이 승리했다면 승자의 저주에 빠져 큰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대그룹은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엄청난 적자를 내고 말았죠. 이는 한진해운의 몰락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용선 대부분은 해운업이 호황이던 2000년대 중후반에 빌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싼 값에 배를 빌려 매년 천문학적인 용선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상선 등을 처분하면서 중견기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그리고 현대아산만이 남아있죠. 자, 오늘은 한때 재계 1위였지만 중견기업으로 떨어지게 된 현정은의 현대그룹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